지금 김구 선생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요. 그 강주동구 학동에는 백봉 김구 선생 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강주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또 왜 이곳에 김구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서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관에 들어왔는데요. 기념관 입구에 인자하게 지금 웃고 계시는 우리 김구 선생님이 계시고, 김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한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마 내가 원했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먹고 사는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한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좋은 중요한 말이 높은 문화의 힘이잖아요. 우리 BTS라든가 만화라든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튼 문화 수준이 높은 그런 국민,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김구 선생의 일생을 연표로 제작해 놓은 곳이죠.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고요. 1893년,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동학에 입도를 하십니다. 김구 선생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21살이던 1896년에 황해도 안악 치아포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복수로 일본인 장교 스치다를 처단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이제 인천 감옥에 수감이 되었지만 2년 뒤인 1898년에 탈옥을 해서 삼남 일대로 도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고장 강진이나 장흥, 보성에 숨어 들어오게 되죠. 32살이던 1907년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된 신민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11년 안명근 테라우치 암살 사건과 연루되어서 체포되신 후에 15년의 징역을 판결을 받게 됩니다. 1915년 40살 때 가출하게 되고요. 44살이던 1919년 3.1운동 직후에 상하이로 망명을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큰 역할을 했고,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이 된 이후에 임시정부에서 재무장, 군무장, 주석 등 가장 중심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시죠.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일제를 응징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한인 애국단을 결성해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일제를 응징한 건데요. 이때가 이제 김구 선생님은 57세였던 1932년입니다. 1월 달에 이봉창 의사가 일랑 히로히토를 동경에서, 도쿄에서 폭탄을 투척을 했고, 4월 달에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코우공원에서 폭탄을 투척을 해서 일본 상하이 주재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 모든 준비의 핵심에 김구 선생이 있었던 것이죠. 1940년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출이 되시고, 그리고 충칭에서 한국 강복군을 만들면서 마지막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신데, 해방이 되자 국내로 들어오셔서 반탁운동에 앞장섰고, 또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가 되자 북한의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남북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염원하시다가 49년 안두희라고 하는 그 친일 반민족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서거하셨고, 그리고 김구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치아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이 21살이던 1896년, 95년이 을미년인데 을미사변이라고 하실 거예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데, 그 시해 사건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황해도 안압군 치아포라고 하는 포구 주막에서 한 일본인을 만났는데, 내가 저놈을 죽여서 국모를 죽인 원수를 갚고 국가의 치욕을 씻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외놈을 한 방을 쳐서 나 뒹굴게 한 뒤에 외놈이 차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놈의 소지품을 살펴보니까 국무를 시했던 미우라는 아니고 일본군 육군 중위 스치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21살의 김구 선생이 주막 주인에게 필기구를 가져오라 라고 해서 이렇게 써서 붙입니다. 국모 보수,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시했었던 보복으로 이 외인을 죽였노라 라고 쓰고, 그 밑에 해주 백운방 턱골 김창수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 외놈을 죽인 사람은 그 해주 백운방 사는 김창수다 라고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혔던 것이죠. 물론 3개월 후에 이제 체포되어서 엄청난 그 고문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후에 인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탈옥을 해서 우리 고장으로도 숨어 들어옵니다마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국모를 왼수를 갖기 위해서 일본 중위를 죽였었던 기계, 아마 김구 선생 다운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김구 선생님의 이때 이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아마 여러분 보셨나요? 대장 김창수였던 것이죠. 해방은 됐지만 대한민국은 곧바로 정부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좌우의 대립, 미소 간의 갈등. 김구 선생님은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매우 중요한 그림인데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38도선을 넘어가는 사진입니다. 왼쪽에 비서 선우진이고요. 김구 선생 그리고 그 아들 김신이 38도선에서 찍은 사진이죠. 해방 직후에 우리의 그 시대적 과제는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거였는데,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38도선의 분단선이 새겨져 버린 겁니다. 김구 선생은 통일 조국 건설만이 시대적 과업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김구는 남이 그어놓은 38도선을 국경선으로 고정시키고 각각 남북에 정부가 수립되면 국토와 민족이 분단될 뿐 아니라 남북의 형제자매가 서로 총칼로 대결하는 민족의 상잔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50년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말이잖아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남한만의 또는 북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19일 날 38도선을 넘었고, 그리고 평양에서 남북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합의에 이끌어냈지만, 당시 미소가 점령한 한반도 상황에서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통일정부 수립은 이룩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이 당시 주장했던 그 시대 가치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될 시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하고 강주하고 이 인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1946년 황국하신 뒤에 삼남 지역을 돌아다니십니다. 옛날 자기가 스치사를 죽이고 타러 간 다음에 그 숨어 지냈을 때 도와주었었던 우리 고장에도 들렀다가 보성에 들른 다음에 이제 강주로 오게 되는데, 이때 강주 대성초등학교에서 김구 선생 환영 기념 강연회가 열립니다. 이때 강주시장, 그때 이제 강주 부윤이라고 불렀었는데, 서민호 씨가 환영 인사를 하면서 기국동포들이 매우 어렵게 강주 천변에 천막을 치고 움막을 짓고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자, 김구 선생님이 여기저기에서 받았었던 희사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그 기국동포들을 위해서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을 종잣돈 삼아서 지금 이 기념관이 있는 이 지역, 뭐 4평 또는 4.5평짜리 조그만한 건물 100가구를 지어서 애국동포들의 보금자리를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뭐 저는 백화마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김구 선생님의 참 따뜻한 그 정을 지닌 분이시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인연 때문에 지금 강주에 김구 선생님을 기리는 기념관이 또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뭐 우리 고장 보성에 가면 김구 선생과 은연을 맺었던 특별한 동네가 있습니다. 등량면, 보성군 등량면 삼정리 세실마을인데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안악 그 치아포에서 그 일본 육군중이 스치다를 격살한 뒤에 감옥에 들어갔고 탈출한 뒤에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숨어서 응거하게 되는데, 40여일 동안 응거했던 곳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김강원이라고 하는 집에 40일 동안 응거를 했는데, 안동김씨 집송촌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도 안동김씨거든요. 당시 동네 사람들이 젊은 21살에 김구 선생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김구 선생은 뭐 동네 사람들에게 역사 얘기, 또 우리 이 민족의 정기라든가 이런 그 얘기들을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이 백범일제 이 부분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보성군 쇠실마을은 48년 전 망명할 때 내가 40여일 머물렀던 곳이다. 내가 48년 전 유숙하여 글을 보던 옛날 고 김강원 씨의 가옥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환영하니 불기의 객이 된 김강원 씨에 대한 감회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백범일지의 그 쇠실마을을 방문했던 감회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기리기 위해서 2006년에 백범 김구 응거기념관이 아주 자그마치만 그 예쁜 기념관이 옆에 서 있고요. 그리고 1990년도에는 백범 김구 선생 응거추모비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쇠실마을에 가면 김구 선생님의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의 꿈은 해방 이후에 통일정부 수립이었고, 그래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북협상을 전개했지만 그 꿈은 실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세력의 사주를 받았던 안두희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4발의 총을 쐈고, 그 총에 의해서 평생 나라와 민족만을 사랑했던 김구 선생님이 운명을 했는데, 김구 선생의 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 통일정부에 영혼도 안 와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구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꿈인 통일이라고 하는 조국을 달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